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우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우징은 엘로드나 펜듈럼 등으로 에너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우징과 레이키와 호오포노포노의 세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테크닉들은 배워도 그만, 배우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우징으로 체크하고 호오포노포노로 정화하며 레이키로 충전하면 사용하지 못할 테크닉이 없다고 여기기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우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우징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카톨릭 신부님들이 국내에 도입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현대 다우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선시대에 송경법사들의 안진거리 굿에서 대자비들이 다우징을 사용했었습니다. 신장 때가 바로 다우징 로드였죠. 물론 현대 다우징은 이러한 송경법사들의 행사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들이 거의 없고 신부님들이 전한 다우징 기법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이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들의 다우징은 지하수를 찾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수맥을 찾는 방법을 거쳐서 풍수에서의 기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도구도 상당히 다양해져서 온라인에서 검색만 해도 상당히 다른 새로운 도구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다우징은 신비현상이 아니라 근육의 반응을 증폭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구에는 어떠한 힘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내가 나가 있는 동안에 직원 둘이서 크게 다투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리고 그 다툼이 끝난 다음에 내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나는 사무실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이 느낌이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 자신이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감지하고 그것을 신체의 긴장도나 이완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인 몸의 반응을 증폭시키는 것이 다우징 도구이며 다우징 원리는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당연히 다우징으로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다우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 우리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다우징 도구가 힘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거나 마구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우징의 현상들은 무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이 원하는 도구가 가장 좋은 다우징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우징 능력은 3단계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도구를 사용하는 다우징이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에 대한 다우징이며, 세 번째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다우징입니다. 다우징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저절로 이 3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다우징 훈련은 일단 우리 자신에게 잘 맞는 도구를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에너지 극성 역전을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우징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입니다. 경락의 기운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손 아래에 있는 후계혈을 두드리는 것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다우징은 기본적으로 yes, no, 모른다, 답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네 가지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다우징 도구를 들고 나는 남자다 라고 말하고 그 반응을 봅니다. 이때 만약에 나의 도구가 좌우 또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하죠. 이것을 물어본 내가 남자라면 이 반응, 좌우든지 어떤 특정 반응의 특정 방향의 움직임, 이것이 yes라는 반응이 되고, 내가 여자라면 이것이 no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나는 여자다 라고 말하면서 yes, no의 방향을 확정짓습니다. 이것이 나와 무의식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yes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no는 좌우로 움직이며 모르겠다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다우징으로 수맥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우징 도구를 들고 방 안을 걸어다녀 봅니다. 다우징 도구에 반응이 일어나는 곳에 수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의 한가운데 서서 눈으로 방 안에 여기저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곳에 만약에 수맥이 있다면 그곳을 바라볼 때 다우징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의 발전된 형태가 맵 다우징,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공간에 있지 않은데 지도만 보고 그 지역의 어떤 수맥이라든지 에너지의 방향 이런 것을 읽어내는 그러한 두 번째 단계 다우징 능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눈으로 바라보면서 손에 다우징 기구가 없는데 다우징 기구가 움직일 때의 느낌이 손에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도구를 쓰지 않는 다우징, 디바이스레스 다우징인 3단계 능력이 개발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전통 송경법사들의 대자비 방식을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징이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의 질문을 하는지가 각자의 비법이 됩니다. 자, 송경법사들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삼선이라고 하고 그 결과를 줄력이라고 합니다. 삼선 중에 첫 번째 천선은 조상과 관련된 일이고 지선은 조상의 묘터나 지금 내가 사는 곳의 터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선은 전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산신줄은 명리의 비겁과 같아서 기운이 강해 주의와 불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결과를 말합니다. 칠성줄은 명리의 식상과 같아서 말로 일으키는 구설이 이 사건의 결과가 되며 용왕줄은 명리의 재성과 같아서 돈과 관련된 일이고 천신줄은 명리의 관성과 같아서 관제나 직업과 관련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도인줄은 명리의 인성과 같아서 문서 관련된 일이 되고요. 만약에 원인으로 다우징을 해봤더니 인선이 나왔고 결과로서는 천신줄이 나왔다면 전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관제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문을 몇 번을 읽어야 할지 이런 것을 대자비가 보여줘서 그대로 법사들이 경을 읽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앉은굿으로 내림굿을 할 때 어떤 신이 오셨는지를 구분할 때 이러한 줄력을 활용합니다. 산실줄로 오신 신은 자기 주관이 강하고 한 번 정한 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집념이 있는 분들입니다. 칠성줄로 오신 신은 재주가 넘치고 점사가 영험한데 되게 살아생전에 무당이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용왕줄로 오신 분들은 경제적인 감각이 좋고 남성에게 용왕줄로 오셨으면 여성 신도가 많게 됩니다. 천신줄로 오신 신은 카리스마가 넘치고 권력자의 삶을 살았던 분으로 여성에게 천신줄로 오시면 남성 신도가 많게 됩니다. 도인줄로 오신 신은 성정이 온화해서 제자들을 잘 보살펴주고 글문을 위주로 하는 분들이 많게 됩니다. 정리하면 천신줄은 대감이셨던 분들, 산신줄은 농민이셨던 평민이셨던 분들, 용왕줄은 상인이셨던 분들, 칠성줄은 무당이셨던 분들, 도인줄은 선비였던 분들, 대략 이렇게 이미지를 잡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